조선에서 단 한 번도 기록되지 않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록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너무 처절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너무 통쾌해서. 이 이야기는 한 남자가 모든 것을 잃은 날부터 시작됩니다. 아버지를 잃고, 집안을 잃고, 미래를 잃은 남자. 그런데 그 남자가 단 한 가지, 끝내 잃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손끝이었습니다. 먹도 없고, 종이도 없고, 붓도 없던 그 남자는 매일 새벽마당에 나가 손가락으로 허공에 글씨를 썼습니다. 아무도 볼 수 없는 글씨를, 아무도 읽을 수 없는 글씨를,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글씨가 결국 한 여인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때는 조선 숙종임금 시절, 경상도 함양고을 어귀 무너져가는 초가집 한 채, 그 집에 윤도겸이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 25, 3번 과거에 낙방한 하늘도 외면한 청년이었습니다. 집안은 원래 양반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때까지만 해도 고을에서 이름 있는 선비 가문이었지요. 그러나 아버지가 당쟁에 휘말려 유배를 떠난 후 가세는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아버지는 끝내 유배지에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남겨진 것은 홀어머니와 도겸, 단둘뿐이었습니다. 쌀독에는 거미줄이 쳐 있었고 붓은 털이 빠져 몽당붓이 되었으며 먹은 동이 난 지 오래였습니다. 그래도 도겸은 그를 놓지 않았습니다. 먹이 없으면 손가락으로 공중에, 종이가 없으면 마당 흙바닥에 나뭇가지로, 매일 새벽 혼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도겸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이웃집 빨래를 해주고 얻어온 미음 한 그릇을 아들 앞에 내밀며 말했습니다. 도겸아, 사람이 글을 읽는다는 것은 짐승과 다르다는 것이다. 그것만은 빼앗기지 마라. 도겸은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허공에 글씨를 썼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도겸이 장터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포졸 3명이 여인 하나를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여인의 나이는 21팍, 허름한 옷차림이었지만 얼굴은 빼어나게 고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포졸에게 둘러싸인 그 여인이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포졸들이 그 눈빛 앞에서 주춤거렸습니다. 포졸이 여인의 팔을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관아에서 찾는 죄인을 숨겨줬으면 공범이 아니냐. 순순히 따라와라. 그러자 여인이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이 죄인인 줄 몰랐습니다. 길에서 쓰러진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 없어 강에 들인 것뿐입니다. 그것이 죄라면 조선의 법이 이상한 것입니다. 구경꾼들은 웅성거리기만 했습니다. 관아 포졸에게 맞섰다가는 자신도 잡혀가기 십상이었으니까요.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때 도겸이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가슴이 콩닥거렸지만 발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대명률에 이르기를 선의로 행한 행위를 죄로 묻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의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여인이 그 사람이 죄인임을 알고도 숨겨준 것인지 증거가 있습니까? 증거 없이 사람을 잡아가는 것은 포졸이 아니라 도적이 하는 짓입니다. 장터가 조용해졌습니다. 포졸들은 서로 눈치를 보다가 결국 갈기를 돌렸습니다. 여인이 도겸을 바라보며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선비님. 도겸은 얼굴이 빨개진 채 고개만 끄덕이고 돌아서려 했습니다. 그때 여인이 말했습니다. 저는 채운이라 합니다. 채운, 오색 구름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도겸은 그 이름을 속으로 되뇌며 장터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날 결국 먹을 것은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배가 고프지 않았습니다. 채운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한양에서 이름난 의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권세 있는 양반 대감의 첩이 유산을 했습니다. 대감은 그 책임을 채운의 아버지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억울한 죄목으로 옥에 갇힌 아버지는 끝내 살아나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시름시름 알타 세상을 떠났습니다. 채훈의 나이 16이었습니다. 관아에서는 죄인의 딸을 관기관지로 등록하려 했습니다. 그것이 당시 조선의 법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채훈은 도망쳤습니다. 보따리 하나 들고 한양을 빠져나와 이 고을 저 고을 떠돌다가 함양까지 흘러들어왔습니다. 혼자서 아무런 연줄도 없이 함양에서 채훈은 약초를 캐고 팔며 살았습니다. 아버지에게 어깨너머로 배운 약초 지식이 있었고 손재주도 좋았습니다. 그녀가 장터에서 잡혀갈 뻔했던 것은 길에서 쓰러진 남자를 하룻밤 재워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남자가 알고 보니 관아에서 찾는 도망노비였던 것이지요. 채훈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냥 사람이 쓰러져 있으니 지나칠 수 없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 후로 이상하게 자꾸 마주쳤습니다. 도겸이 냇가에서 책을 읽고 있으면 채훈이 약초를 캐러 왔고, 채훈이 장터에서 약재를 팔고 있으면 도겸이 지나갔습니다. 어느 날 채훈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오히려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먹이 없어도 글씨를 포기하지 않으시니까요. 도겸은 그 말에 멈췄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늘 비웃었는데 이 여인은 대단하다고 했습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은 냇가에서 종종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채훈은 정식으로 글을 배운 적이 없었지만 도겸이 시를 읽어주면 단번에 이해하고 자기 생각을 보탰습니다. 선비님, 이 시에서 작가는 왜 달을 보고 슬프다고 했을까요? 달은 매일 차고 기울지만 결국 다시 차잖아요. 저는 달이 오히려 희망적으로 느껴지는데. 도겸은 잠시 멍해졌습니다. 수십 번 읽은 시인데 그런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거 맞는 말입니다. 작가가 너무 현재의 슬픔에 매몰된 것일 수도 있겠군요. 채훈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햇빛을 받아 빛났습니다. 그해 겨울, 첫눈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마당에 눈이 소복이 쌓였습니다. 도겸은 나뭇가지를 들어 눈 위에 글씨를 썼습니다. 彩云无尽处到千有情心. 오색 구름 끝없는 곳에 도겸의 마음이 있습니다. 채훈이 한참 그 글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나뭇가지를 들어 그 아래에 썼습니다. 云虽随风散情如山不移. 구름은 바람 따라 흩어지나 마음은 산처럼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겨울, 두 사람의 이야기를 뒤흔들 인물이 등장합니다. 고을 좌수 박만철. 예순이 가까운 나이에 첩이 새 고을에서 수령다음으로 권세 있는 자였습니다. 그가 장터에서 채훈을 눈여겨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내 전가를 놨습니다. 첩으로 들어오너라. 채훈은 단 한마디로 거절했습니다. 돌아가서 전하십시오. 저는 누구의 첩도 되지 않겠다고. 박만철의 눈에 불이 켜졌습니다. 신혼도 없는 떠돌이 여인이 감히 자신을 거절했습니다. 그는 즉시 수령에게 찾아갔습니다. 저 여인, 죄인의 딸입니다. 법대로 관기로 등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겸은 이 소식을 듣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박만철은 수령과 오랜 친분이 있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채훈을 당장이라도 잡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채훈은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도겸 씨,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평생 남의 눈치 보며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러나 도겸은 알았습니다. 이 싸움은 법조문 몇 마디로는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박만철에게는 권력이 있었고 도겸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그때 채훈이 말했습니다. 이번 봄 과거 한 번 더 보세요. 당신은 충분히 될 사람이에요. 내가 알아요. 도겸은 그날 밤 오랫동안 등불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3번 낙방한 기억, 비웃던 마을 사람들의 목소리, 그러나 흔들리지 않던 채훈의 눈빛. 도겸은 손가락을 물로
적셔 한지 위에 글씨를 연습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글씨였습니다. 그러나 손끝에서 느껴지는 결이 있었습니다. 떠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채훈이 작은 보따리를 내밀었습니다. 약초 팔아모은 돈이에요. 많지 않지만 한양까지 가는데 쓰세요. 도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채훈이 말했습니다. 이거 안 받으면 시험장 앞에서 큰 소리로 응원할 거예요. 선비님 망신 주려고요. 도겸이 피식 웃고 보따리를 받았습니다. 꼭 붙겠습니다. 알아요. 그러니까 주는 거잖아요. 도겸이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10걸음쯤 걷다가 돌아봤습니다. 채훈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눈에 담고 도겸은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한양까지는 열흘 길이었습니다. 도겸에게는 채훈이 준 노자와 집신 2켤레가 전부였습니다. 발바닥에 물집이 잡히고 집신이 달아도 걸었습니다. 한양에 도착하니 도겸은 거짓골이 따로 없었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고 묵을 곳도 없어 과거를 보러 온 다른 선비들이 모이는 허름한 주막 처마 밑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처마 밑에서 뜻밖의 인연이 생겼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노인 하나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허름한 옷차림이었지만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자네 어디서 왔는가? 경상도 함양에서 왔습니다. 몇 번째 과거인가? 네 번째입니다. 노인이 잠시 도겸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시 한 수 읊어보게. 도겸은 채훈과 함께 눈 위에 썼던 그 시를 떠올리며 읊었습니다. 가난과 사랑과 희망이 뒤엉킨 시였습니다. 노인이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자네, 글은 잘 쓰는데 아직 사람 냄새가 부족했겠군. 이제는 다르겠어. 내일 시험장에서 보세. 나는 이번 과거 시관수관 중 한 명이라네. 도겸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 허름한 노인이 시험관이었습니다. 그러나 도겸은 그것에 기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채훈의 얼굴을 떠올리며 촛불 앞에 앉아 붓을 쥐었습니다. 시험 당일이었습니다. 도겸은 시험지를 받아들고 제목을 읽었습니다. 민줄쿠 백성의 고통을 논하라. 도겸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러다 붓을 들었습니다. 머릿속에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미음 한 그릇을 아들 앞에 내밀던 어머니. 채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신혼도 없이 떠돌면서도 눈빛만은 꺾이지 않던 채훈. 장터에서 포졸에게 끌려가던 죄 없는 사람들이 떠올랐습니다. 도겸은 책에서 읽은 것을 쓰지 않았습니다. 살아온 것을 썼습니다. 배고픔이 어떤 것인지, 억울함이 어떤 것인지, 그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마음이 어떤 것인지 붓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방이 붙는 날이었습니다. 도겸은 멀리서 사람들이 이름을 읽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함양, 윤도겸. 도겸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댔습니다. 저 사람이 이번 장원이라더라. 장원 1등. 도겸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그 다음은 채훈이었습니다. 채훈. 내가 해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함양에서 급보가 도착했습니다. 내용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채훈이 잡혀갔습니다. 도겸이 한양을 떠나자마자 박만철이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수령을 움직여 채훈을 관아 창고에 가뒀습니다. 며칠째 먹지도 못하고 차가운 바닥에 앉아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도겸은 홍패를 움켜쥐었습니다. 붉은 증서, 장원급제를 증명하는 그 한 장. 이 한 장이 모든 것을 바꾸는 세상이 조선이었습니다. 도겸은 그날 바로 함양으로 내달렸습니다. 도겸이 관아에 들어서자 수령이 느긋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거짓골의 선비가 불쑥 들어서니 수령은 비웃는 눈빛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도겸이 홍패를 꺼내 탁자 위에 놓는 순간 수령의 얼굴빛이 변했습니다. 도겸이 말했습니다. 관기 등록은 반드시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채훈의 아버지가 죄인으로 확정된 판결문. 지금 당장 보여주십시오. 그 문서가 없다면 채훈은 불법으로 억류된 것입니다. 저는 이번 과거 장원급제자로서 이건을 한양에 직접 상소할 것입니다. 수령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박만철이 뒤에서 조종한 것이었지만 장원급제자를 적으로 돌리는 것은 수령에게도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채훈은 그날로 풀려났습니다. 관아 밖으로 나온 채훈은 초췌했습니다. 며칠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차가운 바닥에 앉아 있었으니까요. 도겸이 달려와 채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채훈이 도겸을 보자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꾹 참고 있던 것이 터진 것이었습니다. 도겸이 말했습니다. 울지 마세요. 채훈이 말했습니다. 우는 거 아니에요. 도겸이 말했습니다. 눈에서 물이 나오고 있는데요. 채훈이 말했습니다. 그냥 눈이 더러워서 씻는 거예요. 도겸이 웃었습니다. 채훈도 울다가 웃고 말았습니다. 도겸은 관직에 나가기 전에 한 가지를 먼저 했습니다. 채훈의 아버지, 억울한 죽음을 풀어달라는 상소를 한양에 올린 것입니다. 도겸은 직접 조사해 그 대감의 첩이 유산한 책임이 채훈의 아버지와 아무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장원급제자의 상소는 무게가 달랐습니다. 상소는 받아들여졌습니다. 채훈의 아버지는 사후에 복권되었고 채훈의 신분도 정상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16살부터 쫓기며 살아온 세월이 한 장의 문서로 끝났습니다. 두 사람은 그해 가을 혼례를 올렸습니다. 혼례날 아침, 도겸은 오랫동안 먹을 갈았습니다. 처음으로 좋은 먹을 충분히 그리고 하얀 한지에 썼습니다. 在云有情到千有意此后百年共此一心 오색 구름정이 있고 도겸의가 있으니 이후 100년 이 한 마음 함께하리. 채훈이 그 글씨를 보며 말했습니다. 먹으로 쓰니까 더 좋네요. 도겸이 말했습니다. 전에는 먹이 없었으니까요. 채훈이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공중에 쓴 글씨가 더 좋았어요. 도겸이 물었습니다. 왜요? 채훈이 웃었습니다. 공중에 쓴 글씨는 사라지지 않거든요. 당신 손끝에 남아있잖아요. 마을 사람들은 나중에 이 이야기를 이렇게 전했습니다. 먹도 없이 공중에 글씨를 쓰던 선비가 있었는데 그 글씨가 하늘까지 닿았는지 장원급제를 했다더라. 그리고 오색구름 같은 여인과 평생을 살며 이 고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을 도왔다더라. 그 선비의 이름은 윤도겸, 여인의 이름은 채훈이었다. 이것이 조선에서 기록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기록되지 않은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은 사람들이 종이가 아닌 마음속에 새겼기 때문입니다.